오늘 실질적으로 응용한 수치 계산 관련해서 역전파와 자동 미분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역전파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러닝 모델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한테 어떤 인풋으로 입력할 데이터, 예를 들어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를 입력해서 우리가 관찰한 결과, 예를 들어 뭐 이게 개나 고양이인지 아니면 이게 뭐 옳은 것인지 뭐 틀린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분류하거나 아니면은 예측한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겠죠. 이런 관측값들을 y로 갖고 있고 우리가 결국 어떻게 학습을 시킬 것인가에서 최적화시킬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렇게 다변수 벡터 함수로 l을 둘 수가 있을 거예요. 이랬을 때 y 자체가 우리가 주어진 x를 통해서 이 파라미터 a0, b0, a1, b1, ak-1, bk-1 이런 식으로 f1이라는 데이터가 a0, x 더하기 b0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취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해낸 y는 이런 식으로 k, k-1, 2, 1 이렇게 k개의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변형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f0를 x라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의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기 f0를 x라고 두면 fi는 이제 시그마 i라는 비선형 함수를 통해서 이 값들을 전부 비선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 값을 전 데이터 결과 값을 다시 넣고 어떤 행렬에 곱함으로써 다시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벡터를 변형시키고 거기에 널리니티를 추가하기 위해서 이 b0라는 걸 또 추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i는 1부터 k까지고 결국에 우리가 가장 잘 학습시키고자 하는 그 파라미터는 구체적으로 바로 이 a0, b0, a1, b1, ak-1, bk-1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행렬에 들어있는 뭐 n by n이면 mn 개의 파라미터, 이것도 n by 1이면 m 개의 파라미터. 그래서 사실 파라미터 개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이 개수를 전부 다 최적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주어진 L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L의 이제 미분값을 알아내야 되는데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을 알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A0에 대한 F의 미분 내지는 뭐 B0에 대한 F의 미분 이런 것들을 알고 F가 아니라 L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그 L을 최적화시킬 수 있도록 이 B0와 A0를 이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파라미터 세타가 있을 때 이 세타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이 세타 햇을 그대로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K개 이 A, B, AJ와 BJ의 이제 페어를 가지고 이제 알그 민을 취해서 이 L을 최소화시키는 그 특정 세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타는 이제 L 세타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L 세타는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예측한 결과값과 실제 값. 그래서 이제 참값 빼기 근사값이죠. 다시 말해 오차고 그래서 오차의 제곱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오차는 다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원하는 놈을 골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백프로퍼게이션은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보다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 세타 파라미터 스페이스 이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 L이라는 것이 결국에 로스라고 하는 것이어서 L인데 로스 펑션 이것을 이제 오차가 이렇게 각 세타별로 오차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차가 발생할 때 이 특정 점에서 오차가 최소화되는 그 구간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그 파라미터가 우리의 모델을 가장 잘 설명해내는 파라미터라는 것이죠. 이걸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타 파라미터를 이제 페어로 해서 세타 j라고 이렇게 뭉쳐서 표현한다면 우리는 이 세타 j로 각각을 미분을 해서 이제
알아내야겠죠. 알아내서 최적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무언가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이거를 이제 체인 룰을 이용해서 fk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고 또 동시에 이렇게 fk로 나누고 fk로 k-를 똑같이 또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연산을 해야 하는 계산을 해야 하는 미분값이 이제 2개, 3개, 4개 쭉 가면서 i번째 스텝에서는 k-i 플러스 1개가 됩니다. 정확히 k 제곱계에 이제 비례하는 개수가 되죠. 실제로 k가 굉장히 깊어진다든가 그리고 실제로 이 각각의 연산이 단순히 k가 아니라 이 세타라는 파라미터가 결국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게 고차원의 텐서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고차원의 텐서로. 이게 수십, 수만, 수천만 개의 연산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5차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체인 룰을 활용해 보니 이 부분이 전부 다 공통적이고 또 이 부분이 전부 다 공통적이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공통적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첫 번째로 이 라운드 k-1을 계산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이 라운드 k를 그 다음번 연산에서도 재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웬만해서 이 k에게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 k에만 비례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찾고 여기서 하나를 찾고 여기서 하나를 찾고 여기서 하나를 찾고 이것도 뭐 새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가 그냥 저장함으로써 굳이 새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따라가 보면 이 L을 바탕으로 이제 미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fk에 대한 L의 미분 값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찾고 이 fk가 이 주어진 파라미터 세타 k-1번째 페어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이 세타 k-2에 의해서 L의 변화를 체크하기 위해서 똑같이 앞에서 저장했던 것들을 갖고 오고 단순히 이 둘 사이에 이제 미분값 f 라운드 k-1 이 값을 설정을 한 후에 이제 새로운 값 이 k-2번째 파라미터가 k-1번째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래서 라운드 fk-1 라운드 세타 k-1 이런 식으로 새롭게 구하면서 단순히 선형적으로 곱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계산을 전부 단순히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각각 이것도 한 번씩 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리하게 굉장히 코스트를 줄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사실은 이 역전파 알고리즘은 이제 수치 해석학이라는 수학의 응용 분야에서 이제 사실은 일반적인 그 자동 미분이라는 알고리즘을 특수한 이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은 이제 특수한 경우고 이제 이 자동 미분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해보면 먼저 방식을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 알고리즘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첫 번째로는 numerical differentiation. 그래서 이 f'(x의) 정확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 h와 입실론 델타 논법을 적절히 활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numerical differentiation 메소드고 그 다음이 이제 symbolic differentiation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학적인 표현, 예를 들어 sin x, 뭐 cosine x 이런 것들을 잘 조작해서 미분을 취하는 것이고 이 automatic differentiation, 자동 미분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블럭을 조작해서 이제 미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AD 이제 SD 이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잘 나타나진 않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은 y는 fx 자체를 fx가 무엇인지를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 이제 먼저 automatic differentiation에서 필요하고요. 이 fx를 미분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이제 수학적인 표현이나 뭐 블록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automatic differentiation. 단순히 fx를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조작을 통해서 미분을 하게 되는 것은 symbolic differentiation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볼릭 디퍼런시에이션과 이제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은 크게 뭐 다르다고 이제 생각되지는 않는데 이 SD는 AD에 비해서 이런 if문, while문, loop 같은 컨트롤에 따라 비효율적인 코드를 발생시킬 수도 아니면 계속해서 첫 번째 상황을 인식하는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에 이제 결국에 초점을 맞춘 것은 바로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단순 계산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자동 미분 방정식은 그냥 단순히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초월 함수들, 사인 함수, 코사인, 익스포넨셜, 로그 함수 등의 이런 단순 연산을 이제 이걸만 반복하면 모든 미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체인 룰을 바탕으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은 두 가지 모드를 갖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포워드 모드고 두 번째가 리버스 모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x를 바탕으로 a라는 어떤 것을 만들고 예를 들어 x 제곱이라든지 뭐 x 3승이라든지 sin x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다면 이 a를 바탕으로 또 b를 만들 수 있겠죠. 뭐 sin a라든지 뭐 아크탄제트 뭐 a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다시 y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 로그 b 이런 식으로 만든다면 이 결국에는 dy dx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해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포워드 모델을 취하게 된다면 이 dy dx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a가 x에 대해서 얼마나 변하는지와 b가 a에 대해서 얼마나 변하는지를 계산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간다는 말입니다. 이걸 먼저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b에 의해서 y가 b에 의해 얼마나 변하는지 이런 걸 곱해준다는 것입니다. 리버스 모드는 정확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y가 값이 일단 나왔으면 단순히 b에 의해서 얼마나 변하는지, 그럼 b가 a에 의해서 얼마나 변하는지, a가 x에 대해서 얼마나 변하는지, 그래서 이 백워드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리버스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의 예시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었던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리버스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 알고리즘이고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이제 딥러닝이나 뭐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에서는 웬만해서는 이제 리버스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 알고리즘을 씁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fx가 만약 이렇게 x제곱 더하기 e to the x 스퀘어 그리고 그것에 루트를 씌우고 코사인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부분이 등장을 하죠. 똑같은 부분이. 그리고 루트와 코사인이 씌워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x를 통해서 이 수식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하면 x를 제곱함으로써 a를 생성하고 a를 익스포넨셜 함으로써 이 익스포넨셜 x 스퀘어를 만들고 이걸 b라고 저장한 후에 그 두 개를 더하죠. 그러면 정확히 x제곱 더하기 익스포넨셜 x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는 이걸 c로 저장한 후에 하나는 루트를 취하고 그래서 그 d를 만들고 하나는 코사인을 취해서 1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함으로써 최종적인 f를 저장해서 f를 만드는 것이죠. 이랬을 때 각각의 f가 d나 e에 의해서 변하게 되고 d는 c에 의해서 e는 e도 c에 의해서 c는 b와 a에 의해서 그리고 b는 a에 의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a가 x에 대해서 얼마나 미분되는지 이것도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이 적절하게 계산을 이제 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더하고 뭐 다시 계산하고 더하고 뭐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제 계산 과정을 이제 스텝 2를 보시면 체인 룰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c, d, a, x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각각의 변수들과 엮여 있는지 이 체인 룰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앞서 스텝 1에서 각각에 대한 이제 미분을 구했던 것처럼 이제 이 디퍼런셜을 바로 이렇게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바로
각각의 F에 대한 변화를 어느 정도 야기하는지, A나 각 A부터 X, A, B, C, D, E 뭐 이런 것들을 F에 어떻게 변화를 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벡터 미적 분학을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늘은 벡터 미적 분학과 약간은 다른 이야기, 수치 계산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다루어 봤어요.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역전파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어떻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봤고, 보다 보편적이고 보다 일반화된 이야기에서 자동 미분 알고리즘을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구체적인 예시로 이런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네, 그 미분에서 최적화하는 미분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벡터 미적 분학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확률과 통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통계에 가까울 것이고 통계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